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 뭔가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 형제들 같이 이렇게 모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재산 때문에 네.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 건가요? 상속 받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면 네.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피상속인은 이제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에게 그 상속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부모님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재산에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 누구 거, 이 재산은 자녀 누구 거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정려나 어떤 그 권리 변동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대로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네. 주택이나 땅, 밭이 될 수도 있고요. 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속인들의 보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속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이미 자동적으로 상속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상속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금전 같은 경우에 돈 있잖아요, 돈.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0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상속인이 2명 있어요, 자녀가. 그러면 500만 원 가지면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분할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각에 이미 자녀에게 5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아파트 한 채가 있을 때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자녀 한 명이 그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네. 다른 자녀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전은 이렇게 나눠지지만 우리가 지분만 가지는 거지 과연 그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부엌하고 거실에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안방에 해당되는 건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형제 간에 분할을 하면서 분할의 비율을 또 달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하지 않고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분의 1 지분,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팔겠다. 지분 매각도 가능한데 안 사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분할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상속 재산은 분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요. 네, 분할이 필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서로 간에 다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또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해 유언을 남겨주고 상속인이 다 받아들이겠다 하면 되겠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상속 재산 분할 분할 신청을 신청을 해야 하거나 되네요. 그런 예.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은요?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이 있고요. 네. 협의에 의한 분할 방법이 있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방법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부모님 재산을 이 자녀 한 명이 다 가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분할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분할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속인이 유언으로 또는 이제 공동상속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 우리는 상속이 계시더라도 5년 안에는 분할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경우에는 5년 범위 안에서는 분할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할에 대한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많이 하겠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어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실무적으로 조금 이 쟁점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전 있잖아요. 금전. 네. 금전은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지분에 따라서 가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상속인이 2명이다. 500만 원, 5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은행에 예금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은행에 이제 2,000만 원의 예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이 있는데 서로 분할할 필요도 없이 1,000만 원 채권을 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 몫인 1,000만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줘야 되겠죠. 왜? 분할이 됐으니까. 분할이 됐는 게 아니라 금전은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네. 그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금융권에서 이제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요. 네.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형제끼리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속인들 중에 서로 왕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이 수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금전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몫을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떤 내부 기준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이 1,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많이 합니다. 소송을 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는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소송하기 전에. 근데 은행에서는 저도 금융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몫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부 규정은 당장 철폐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줘야 돼요. 예금 네. 채권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상속 재산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네. 빚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네. 되나요? 빚 같은 경우에는 빚도 상속은 되는데 네. 저희가 빚을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네. 이제 상속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가 상속 포기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 그러면 빚이 승계가 안 되는 거겠죠, 저한테. 네. 그리고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재산, 적극 재산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상속인이 소극 재산, 마이너스 재산, 빚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3천만 원의 적극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가 5천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적극 재산인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상속 재산 분할의 효과 언제부터인가요? 상속 재산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명의로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 명의로 남겨진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명의로 남겨져 있다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미 상속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을 하면 서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두 채를 가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다른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자녀가 2명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네. A 아파트는 큰 자녀에게 주고 B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에게 줬을 때 네. 준다고 했을 때 서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A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째 자녀가 가지고 B 아파트에 대해서는 둘째가 갖고. 둘째가 가지는 경우에 네. 아버지가 사망한 그 순간에 서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이 A 아파트를 언제 취득하느냐, 첫째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한 그 순간에 취득한 것으로 된다. 네. B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둘째가 아버지가 사망한 그 순간에 소급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누구에게 월세를 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게 서로 간에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기간이 굉장히 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3년이 정도 지나서 좋다. A 아파트는 큰 자녀가 가지고 B 아파트는 둘째가 가진다고 했을 때 소급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네. 돌아가신 그 순간에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아파트의 월세가 3년 동안 들어왔던 이 월세는 큰 자녀가 다 가지는 거냐? 왜냐? 소급했기 때문에 상속 그 순간부터 A 아파트에 대해서는 큰 자녀 소유로 됐기 때문에 네. 그 월세에 대해서도 그러면 큰 자녀가 가지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어때요, 그러면? 그 과실은 네.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는 큰 자녀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속분에 따라 나눠가 되죠. 그렇군요. 조금 의외인데요. 끝으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완전 남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소송 과정에서 보게 되면 재산이 많을수록 좀 그럴 것 같아요. 재산이 많을수록 그럴 수도 있는데 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작은 경우에도 그런 서로 경우가 간에 많아요? 사소한 그런 오해 그런 부분에서 비롯돼서 네. 갈등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 문제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많이 그렇죠. 일으킬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네.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소송에 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협의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끝까지 그 한치 양보를 하지 않고 이제 그 판결이 났는데도 서로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 세무서에 고발한다든가 계속적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형제끼리요. 네. 안타깝네요. 그런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서로 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해서 김순득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신 김순득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